지루성 피부염 있는 애들.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희도. 피부병은 있는데 그것보다 각질이 더 걱정이다. 병원에 이럴 때는 꼭 이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강아지의 피부 증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은 이제 청담동의 명품거리에 위치한 이제 라프클레르라고 피부 전문 동물병원이고,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 피부병 치료하고 또 케어하고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눈물이 좀 났던 애기가 을 먹고 있었는데 을 끊고 오히려 눈물이 훨씬 더 줄어드는. 피부에 유분이 많고 이제 각질이 자주 올라오는 아이들 털 자르지 않고 약육이나 샴푸 횟수 늘려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클리퍼로 털 짧게 밀어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루성 피부염 있는 애들, 그러니까 조금 피부에 오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아이들, 집에서 목욕 같은 것들 미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분이 많고 각질이 올라온다, 좀 피부병이 있는 애기일 확률이 좀 높아요. 이런 애기들은 일단은 약욕하고 샴푸 횟수 늘리는 것도 저는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샴푸를 안 하면 유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각질이 하루 이틀 만에 수북하게 쌓인다. 그런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피부가 아닐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건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 클리퍼로 밀면 아마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각질이. 그래서 요거는 클리퍼로 미는 것보다는 샴푸나 이런 횟수들, 애기 보습과 관련된 횟수들, 그리고 유분이 많은 애기들은 노폐물 좀 빨리 배출을 좀 시켜주는 방식으로 해보시다가, 사실 비정상적으로 샴푸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샴푸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휴가 관련해서 이 겨울도 아닌데 이 습한 여름에 각질이 도대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분도 과도하다면?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희도. 피부병은 있는데 그것보다 각질이 더 걱정이다, 각질이 문제다 라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려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보호자님이 느끼실 정도로 각질이 과하게 많아진다? 그럴 때는 아마도 피부병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를 자꾸 핥는 친구들. 일단 우리 여자 애기들 생식기는 남자 애기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접혀 있다 보니까 발도 마찬가지, 발 패드나 발 사이사이도 마찬가지고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핥는 애기들일수록 거기가 꿉꿉해지고, 그러다 보면 곰팡이도 생기기도 하고, 통풍이 안 되니까 꿉꿉해지면서 냄새도 나고, 그러면 더 핥아요, 애기들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프렌치 불독이나 시추 같은 애기들이 피부병에 더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접혀 있다 보니까 다른 애기들보단 피부병이 생겼을 때 악화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서울대에서부터 이런 애기들한테 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약욕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그 부분에만 집착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기들한테 약을 늘릴 것인가? 그 부분만 더 좋아지면 되는데, 사실 그건 좀 과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럼 연고를 바를 것인가? 연고가 나쁜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이런 데 바르는 연고가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다 보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핑크색 소독약 성분이 들어있는 얇은 샴푸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리프레시 시켜주시는 거 좋고, 자주 시켜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이제 국소적이니까 이거 하나 하자고 전체적으로 약을 먹느니, 그쵸? 그냥 그 부분만 약용 샴푸를 써보시는 것, 그런 관리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발톱을 자꾸 물어뜯는다, 이런 친구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며, 이런 아이들 이제 따라서 습할 거잖아요. 이런 애들 보습 제품 적용해도 되냐, 이것도 질문이 있었어요. 일단 발톱을 뜯는다 라고 하면 이제 진짜 심리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은 내가 발을 핥는 걸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뜯기 시작하는 거고, 가려운 게 해소가 안 돼. 살짝살짝 거리는 것만으로도
뭐 할만하네, 뭐 살만하네 하다가 이걸로는 안 되니까 우리도 모기 물린데 긁다 보면은 뭐 나중에는 뭐 진물도 나오고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편하게 긁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도 발을 핥다 보니까 요것만으로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 씹기 시작하고 뜯다 보면은 이제 사실 털도 뜯는 애기들도 있고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으로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증상이 많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발사탕 하는 애기들 중에서도 조금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러지 관리가 좀 필요한 애기들인 거고 이런 경우에도 아까 특정 부위랑 마찬가지로 이 약욕 시켜주시는 건 너무 좋고 그리고 발을 자주 빠는 아이들이 발이 축축해요. 그래서 보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선형 보습. 이런 애기들한테는 가습한 거죠? 네, 오히려 바싹 말리는 게 좋아요. 건조하게. 네, 어떤 표본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적으로 야구 샴푸를 자주 쓰시는 거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자님들이 뭐 해주셔야 되는 뭐 생활 습관, 뭐 관리 그런 게 있나요? 피부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은 피부 컨디션을 좋게 해준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람도 흔하게 하고 있는 이제 오메가3 아무래도 피부 쪽에는 오메가3가 되게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 강아지들한테서 오메가3가 생선 베이스가 제일 많아서 알러지가 있거나 생선 쪽이 안 맞는 애기들한테는 조금 선택지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같이 바르는 필수 지방산이나 아니면 이제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국소 제품들 사용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피부병이 있는 애기도 아닌데 이 피부병이 있을 때 약용 샴푸 쓰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약용 샴푸를 오래 쓰는 거 자주 써주시는 거는 피부병이 없는 입장에서는 예방하고는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또 필요한 애기들한테 약용 샴푸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나 필수 지방산,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 챙겨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에서 이거 영상 보시고서 이럴 때는 진짜 병원 가야겠다 라고 이제 좀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집이랑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해야 되는 게 따로 저는 나뉘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병원에 이럴 때는 꼭 이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강아지의 피부 증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도 되게 감사하게 미용실에서 보내주신 경우들이 꽤 좀 있으세요. 그래서 집이랑 미용실 좀 구분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용실에서는 아무래도 피부를 애기들 목욕시키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실 수 있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만약에 우리 애기들 뾰루지가 많이 나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보통 보내지는 편이고 만약에 귀 청소를 했는데 귀가 부어 있다, 발이 부어 있다 하면은 저희 병원에 또 많이 보내주시는 편인데 좀 많이 부어 있다는 게 사실 좀 추상적인 얘기기는 해서 보통은 귀나 발이나 사이를 벌려서 봤을 때 이 창백한 핑크 색깔, 그러니까 우리 손톱 색깔보다도 훨씬 좀 연한 색깔이어야 이 정상색인데 그 부분이 조금 붉어졌다 혹은 우리 손톱색이랑 좀 비슷하다 하면은 사실은 한 단계 이상으로 조금 피부에 발적이 있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집이나 미용실에서는 체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귀를 만져봤을 때 귀가 좀 딱딱하다, 귀에 이제 귀 길 자체가 좀 좁아져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당연히 냄새도 나겠지만 냄새를 안 맡는다 하더라도 집과 미용실에서 이런 경우는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붉은기의 어떤 기준, 창백한 핑크색을 기준으로 우리 손톱 색깔만큼 붉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뾰루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5개 이하로 있으면 이제 국소적인 세균 감염, 농피증이라고 해가지고 약욕이나 아니면
우리 항생제 연고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집이나 미용실에서 뭐 약욕도 하시고 연고도 좀 발라주시고 하면서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점점 늘어난다. 이 5개 이상이 되면 국소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피부를 타고 퍼지는 전신적인 이제 농피증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서 그렇게 보이면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죠. 그래서 5개 이하면 저희 병원에 원래 다니시는 분들도 전화 오시거나 아니면 뭐 사진 보내주시거나 해도 이건 집에서 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한 1, 2주 지켜보시다가 더 번지는 것 같으면 병원에 오셔라.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켜보는 동안에 그냥 둬봐도 될까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둬도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사람도 네. 여드름 난다고 해서 거기를 뭐 꼭 항상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 애기들은 진짜 애기처럼 이제 보이시니까 맞아. 뭐 몇 개만 나도 너무 걱정이 되고 번질 수도 있고 이전에 번졌었던 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되시는 거 이해하고 가만히 두시는 게 성격이 그게 괜찮으시면 그냥 줘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하는 거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많으면 2번 정도? 그때만 약욕 좀 해주시고 집에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제 항생제 연고가 있으면 항생제 연고여야 되고 뭐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거 안 되고 항생제 연고가 있으면 바르시거나 그것도 없다 그러면 뭐 후시딘 연고, 이제 마데카솔보다 후시딘이 조금 더 맞긴 한데, 후시딘은 이제 항생제고, 이제 마데카솔은 이 마데카소사이드라 그래서 이건 천연의 물질로 인해서 이제 재생의 효과를 더 좋기 때문에 후시딘 연고가 어떤 세균 감염에는 더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꿀팁이네요.